다음 두 번째 발표자로 강황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한반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던조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 이 강 박사님께서는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 전도체, 고온 초전도체 연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저기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NIB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한만과학원에 몸을 담고 있는 강황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한만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초전도 물질에 대한 탐색 연구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온 초전도에 대한 이슈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좀 갖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그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또 이해를 또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대형 선사의 한만과학적 연구 방법론, 새로운 초전도체 탐색 연구에 이 개념을 적용한 한만과학적 연구 방법, 그리고 여기서 도출한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실험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한 방법과 결과, 그 다음 고찰까지를 말씀드리고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에 앞서서 이 초전도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좀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초전도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정한 어떤 임계 온도에 도달했을 때 초전도체는 전기장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기장이 초전도 상태의 물질 속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만족될 경우는 99.9%가 초전도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온 초전도에 대한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두 가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언제 발견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도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 상온 초전도체를 이렇게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전도체가 맨 처음 발견된 것은 연도로 보면 이 1911년입니다. 1911년에 네덜란드의 온네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수원에서 수원 금속을 가지고 액체 헬륨이라고 하는 굉장히 차가운 매체 속에서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온도가 액체 헬륨이 액화가 되면은 온도가 영하 온도로 269도, 마이너스 269도가 됩니다. 이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중반까지 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들이 주로 금속계나 금속간 화합물 이런 그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이 다양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발견된 그 온도가 대략 여기
그 횡축이죠. 세로축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임계 온도인데요. 절대 온도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략 한 20K 정도, 20K라고 하면 대략 한 마이너스 250도가 됩니다. 이런 온도에서 이제 저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저러한 그 초전도가 저 정도 온도에서 이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대기 상태에서 우리가 그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액체 헬륨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차가운 매체가 있어야 돼요. 액체 헬륨의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269도이기 때문에 저 온도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온도를 좀 더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또 간절한 그 바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1986년에 초전도 과학사에서는 아주 그 이제 획기적인 하나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임계 온도를 한 150도 정도 올리는 이러한 성과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약 20K 정도에 머물고 있던 이 초전도 현상들이 요 횡축에서 보면 거의 한 170도에 도달하는 이런 물질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 보면은 금속계에서 금속 산화물계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 물질들에서 이제 임계온도를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향상시키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또 세계적으로 초전도 열기를 불러일으켰고, 뭐 연구소뿐만 아니고 뭐 산업체까지 다들 여기 연구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뭐 이 시기에 초전도 연구에 뭐 입문을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뭐 생생하게 납니다만은, 그 후에 또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이 꾸준히 요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온 초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이제 보자 해서 열심히 연구를 이제 해서 지금 2023년 이제 시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있다시피 금속 수소 화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질들에서는 임계 온도만 이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상온 가까운 온도까지 올라갔어요. 상온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로 한 25도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절대 온도로 약 한 298K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온도는 많이 올라갔지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현상이 아주 굉장히 높은 초고압을 걸어야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압력이 대략 지구 중심의 기압이 그 대략 100만 기압에서 한 300만 기압 된다는 이런 이제 보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금속 수소화물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 한 200~300만 기압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그 물질로는 당장 어떤 실용화까지 가기는 굉장히 요원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상온, 온도도 상온, 그다음에 이제 압력도 상압, 이러한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현되는 그러한 물질 찾는 연구가 아직 뭐 지속적으로 열심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 초전도 물질은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제 우리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가 갖는 특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전기저항이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가정이나 뭐 공장이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송전할 때 지금 현재는 대략 이제 전기 저항에 의해서 약 보내는 전기량이 한 10% 이상이 이제 저항으로 이제 소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없어지는 이러한 그 전기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 보면은 대략 연간으로 수천 조에 달한다 하는 이런 그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를 초전도체로 대체하면은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의 그림에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를 이제 많이 했을 때 이걸 저장해 둘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로는 저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전기 저항이 있으면은 그 전기를 가둬두면은 저항 때문에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기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가둬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될 기술 중에 하나인 그런 중요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는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제 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쪽과 그다음에 핵융합 장치, 에너지 쪽 이 두 가지를 제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는 분야로 이제 저 MRI 장치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초전도체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둥글게 보이는 저 원통 속에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바깥쪽에 도넛 같이 되어 있는 저 원통 속에는 초전도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전도 자석은 지금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이제 초전도 자석은 굉장히 극저온에서 초전도가 발현하는 물질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절대 온도로 이제 20K, 습시 온도로 마이너스 한 250도 C 정도 되는 이런 그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 원통 도나스 같은 저 형들 속에 액체 헬륨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 속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현이 되어서 이 초전도 자석으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치를 우리가 한번 이용하는데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높은 이유도 이러한 것들이 다 작용을 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상온 초전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런 장치들이 전부 다 소형화되고 비용도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여기 이제 핵융합 장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핵융합 장치에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이용될 수 있는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제 핵융합을 하는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켜 가지고 헬륨을 만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질량 감소가 일어나고 에너지와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이 그 온도로 1억 도씨에 달합니다. 그만큼 높은 온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높은 열을 어떻게 가둘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핵융합 장치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질계의 소재를 가지고는 저런 온도의 열을 가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방법이 이 초전도 자석을 이용합니다. 이제 초전도 자석에서 고열의 플라즈마를 정기적으로 내부에 가둬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은 극저온의 초전도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높은 온도에 그러한 새로운 초전도 물질이 나오면은 이런 장치도 소형화되고 실용화에 굉장히 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저 위쪽에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양자 컴퓨터도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연구 개발된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단계의 수준만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에 거의 1억 배에서 10억 배의 연산 속도로 지금 이 계산을 지금 할 수 있어요. 현재 수준으로.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도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초전도체는 극저온의 저온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물질로 이제 대체된다면 아주 이제 인류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 아랫단에 있는 게 이제 이 그림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이 자기 부상 열차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땅이 넓은 나라에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개발된 수준만 보더라도 시속 6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걸 극저온을 사용하는 이 초전도체를 사용해야 되고, 액체 헬륨이라고 하는 고가의 가스를 또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때문에 당장 실용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응용들이 더 현실화되고 이제 인류의 더 복지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상온 상압에 가까운 그러한 고온 초전도체의 출현이 꼭 필요하다. 그게 이제 빨리 나올수록 인류가 그만큼 빨리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연구에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실용 가능한 새로운 고전도 초전도체를 찾으려고 한 노력은 모든 인류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물질을 찾는 일이 굉장히 난제다 하는 것도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 연구 기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연구 방법의 출현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이제 바탕을 두어서 이 한방과학적 접근과 실천을 통해서 이 과학을 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초전도 물질에 대한 연구를 우리 한방과학적인 연구 기법을 적용해서 해보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이제 과학이란 어차피 반쪽만을 다루는 것이니 50%를 넘지 못한다. 나머지 반쪽을 채우려면 이 한방과학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마주치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해법을 한방과학으로 찾아보아라.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본 연구자 입장에서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1997년 무렵에 제가 고온 초전도체에 관련된 그 질문을 대행 선사를 친견할 때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 수행을 해가면서 내적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새로 초전도 물질을 찾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서원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방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인문학적에서 보는 그 시각도 있고, 과학적인 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약간의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방과학이란 아까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은 마음 내기 이전에 근본에 이제 일단 맡기고, 그게 놔두어지고 현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를 연구 주제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과학에 적용을 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이 미래과학을 이제 밝혀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한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저는 삼각 원형적 순환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 정의가 아니고 2004년도에 아래에 레퍼런스를 달았습니다만은
한만국제학술대회에서 선행연구에서 이 삼각 운영적인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정의를 해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개발이나 수련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대행 선사께서는 광법이라고 이제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이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내는 단계에 저우에서 삼각 운행에서 마음을 내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납품까지 가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심성통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방과학적 연구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이 과학 연구를 하다가 이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것은 바로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얘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마음을 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심성통신을 해서 어떤 납품까지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그 다음 이제 과학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관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까지의 이 프로세스를 조금 도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근본 자리에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이제 맡기는 첫 번째 과정이죠. 그다음 절실하고 지극하게 이제 마음을 이제 내는 과정, 마음 내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납품과 이제 현상화, 마음을 낸 것에 대한 그 현상화되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납품의 처음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타난 체험 가지고는 바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실험으로 옮길 수 있는 과학적 용어로의 재해석이 필요하고 그다음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시 또 반복해서 계속 좀 돌려야 됩니다. 그 안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험해야 되겠다는 디테일한 방안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실험에 제 연구에 바로 이제 대입을 해서 적용한 체험적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선을 이제 친견 드리고 그 후에 마음자리에서 찾아라. 그러면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꿈에서라도 일러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그 후에 관수행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초전도 물질에 대한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세 가지 숫자를 또렷하게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가 마음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 이것은 납품의 이 현상하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 나름대로 잘 기록을 해두고 그걸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삼각 운영을 그 기법을 통해서 계속 관수행을 이제 해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숫자를 과학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험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 조성비를 3과 6과 8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Y, Z의 세 가지 원소를 납과 몰리브덴과 황, 이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되는 그 화합을 보고 그 가설을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실적인 과학 기법을 통해서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해서 초전도 특성을 나타내는지 안 내는지 하는 실험까지 진행해 보기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증명을 해보기 위한 실험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 연구는 제가 이제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퇴직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생활과학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한 내용은 이건 이제 뭐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하려고 하는 그 원재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합성을 하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납이나 몰리브덴과 이제 황이라는 그 이 원소는 각각의 그 녹는 온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몰리브덴 같으면 녹는 온도가 2000도가 넘어요. 근데 황 같으면 한 170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같이 이걸 섞어서 녹이게 되면은 몰리브덴은 녹지 않는데 황은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기계적인 합성법을 이제 제가 채택을 해서 이제 합성을 하기로 하고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렇게 이제 합성된 소재를 석영관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로온가스를 넣어서 이제 산화가 방지되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봉입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열처리를 해서 3시간, 6시간 열처리해서 어떠한 상이 만들어지는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들이 어떠한 조직을 보이는가.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물질이 초전도 특성을 나타내는가. 뭐 이런 부분을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 이건 상당히 이제 좀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실험의 결과는 X선 회절이라고 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 조성비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제가 당초 목표한 목표 조성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아니면 어떠한 물질이 생겼는가 하는 걸 알아보는 건데, 단일상 368 조성의 단일상은 생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고온상과 저온상이 조금 나눠져 있다. 근데 고온상 비가 조금 열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따라서 조금 더 양이 많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내부를 보면은 이런 그 조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각형의 이런 형상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열처리 시간이 이제 조금 우측 것이 6시간으로 긴데, 긴 쪽이 오히려 이제 결정립의 크기가 조금 더 감소하더라. 저러한 현상은 또 일반적인 금속과는 좀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도 고온상과 저온상의 변화가 좀 기인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험 결과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MPMS라고 하는 이제 시험 측정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이제 초전도 특성의 여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마이너스 271도까지 낮추어 가면서 이제 이걸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저온까지 이제 낮추어 놓고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 선과 이제 검정으로 이제 나타낸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6시간, 검정색은 이제 3시간 처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를 이제 보는 방법은 요 위에서 이제 갈라지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초전도 임계 온도로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빨간 그 색으로 표시한 6시간 처리한 경우가 15K에서 초전도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 결과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나타낸 그 3시간 처리한 경우가 12K의 초전도 현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열처리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3시간, 6시간 공히 다 초전도 현상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다소 이제 아직 그 임계 온도가 낮은 수준이지만은 이번 처음 했는 그 시험 결과로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요. 3분 예. 이내로 좀 줄여주십시오. 3분. 예.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이제 후속 연구가 이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진행하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제 결론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 원형적 순환 원리를 적용해서 한만 과학적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 나툼 현상화 되는 현상을 이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관수행을 통해서 과학적 용어로 재해석을 하고 현실 과학적인 실험과 측정 단계로까지 연구를 이제 진행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까지 연결된 내용에서 얻은 결과 중에서 여기서 이제 준비된 시료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열 처리를 6시간 한 경우에 인계 온도가 15K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만과학적 연구 기법을 여러 과학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 자양농업고등학교가 하는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학성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의 전공은 농업하고 기계입니다. 섞여가지고 농기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즘 최신 트렌드가 또 스마트팜이 대세가 돼버려가지고 전기전자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용 전기전자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집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초전도체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검토위원들한테서 막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오면서 아까 지금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를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초전도체 온도가 몇 도부터 된다고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러한 내용들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참 유익한 이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초전도체를 이렇게 직접 접하신 분들하고 만나기 참 어려웠는데 참 좋은 자리였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전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류, 전압, 저항. 그러니까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 요소가 전기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세 개 요소가 지금 전시관과 계속 오늘 나오고 있는 삼합, 그다음에 삼각 원형적 순환 원리에서 나오는 세 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전기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기도 일정하지도 않고 질도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면서도 그것이 상호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를 언급하셨는데 초전도체는 지금으로서는 저항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제하고 연관시킨다면 내 몸에서 저항이 왜 생길까? 내 마음에 저항이 왜 생기고 내 몸에서 저항이 왜 생길까? 저항이 생겨가지고 내 몸이 망가져서 죽고 그 다음에 기기가 망가지는데 이러한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아마도 오늘 계속 나왔었던 그러한 주인공이나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을 쭉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대행 선사님께서도 이런 초전도체나 의학적은 잘 모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과학은 5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얻어야 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평온을 해야 되는데 그 평온은 내 마음에서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연구를 혼자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의 장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 조직의 장을 하시면서 이런 연구를 이끌 때 그분들과 어떠한 소통, 소통이라 했나요? 그런 소통을 어떻게 이끌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잘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런 일종의 리더십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예. 손 드신 분. 예. 네, 전 발표에서 통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초전도체는 자기장 안에서 저항을 제로로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 관습이나 생각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의 저항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체로서 수행자가 바라봐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항이 여기서 전기, 선생님이 먼저 질문하신 분이 예. 전기 저항이 제로라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과거 업력이라든가 이 몸의 필터, 예. 그 간습에 의해서 자기가 대대로 내려온 DNA의 복제에 의한 그게 올라오잖아요. 예. 이것을 제로화할 수 있다면 예. 아까 먼저에서 얘기하신 통신은 바로 이루어질 거라는 착안이 들어서 이 초전도체가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것을 수행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좀 제가 답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업이 되겠죠. DNA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그걸 제로화 시키면 통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통신에 상당히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근데 이제 심성 통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앞에 발표에서도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참 이게 표현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도 좀 어렵고 결국은 이제 각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느껴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옮겨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반드시 이제 내야 되겠죠. 마음을 이제 내는데 많이 비워야 될 것 같아요. 끄달리지 않고 완전히 비워놓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노이즈들이,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게 그래 돼야, 평온해야 이게 뭔가 납품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과학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을 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건 허탕이거든요. 알아차리면 순간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올라와도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걸 못 알아차린 경우 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이제 수행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필요하면 스님께서 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앞에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는 이 연구를 혼자 한 건 이제 아닐 테니까 연구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제 결과를 이끌어냈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연구는 제 혼자 한 겁니다. 제 개인 연구입니다. 개인 연구. 제가 단체에서 하는 연구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이 연구는 제 개인 인생 연구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 혼자, 그러니까 1997년부터 해가 지금까지 제 혼자 해온 겁니다. 26년간. 그래서 한 24년간은 마음 속에서 실험실을 돌렸고, 지금 최근 2년간은 제가
정말 현상적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소통을 그렇죠. 뭐 이제 꼭 그 이 연구 아니라도 뭐 우리가 조직 생활이나 단체 생활하면 뭐 다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부하도 있으니까 소통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답을 드릴 만한 그런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3분 정도 남았는데 휴식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까 보면 쉐브렐계 그 남몰리브덴 황계통을 지금 선정해가지고 실험을 하셨는데요. 예. 궁금한 거는 물론 그 쉐브렐이라는 학자가 먼저 발견하긴 했지만 꼭 그렇게 몰리브덴 황이 368 구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뒤집어서 368, 그러니까 몰리브덴이 3이고 황이 6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성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368이라는 거에 이제 착안하신 거긴 하지만 꼭 이 물질 말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개 화합물 조성 중에서 368 구조를 실험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요. 쉐브렐까지 아시고. 예,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발표드린 거는 이제 남몰리 황, 요걸 368이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또 실험할 수 있는 혼자 실험할 수 있는 캐파가 한정돼 있어 가지고 마음을 내다가 가장 와닿는 쪽에 이제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다른 화합물에 대한 실험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그 물질들이 좀 또 몇 가지가 떠올라서 그건 뭐 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셔서 지금 하시고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해주셨는데 공동 연구를 우리 과학원 연구팀에서 이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예, 뭐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공학팀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 연구 제 혼자 개인적으로 했는데 뭐 공학팀에 지금 로드가 많이 걸려서 같이 합시다 하는 얘기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발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인연다는 좋은 도반들이 있으면은 또 같이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으면은 이 과학적으로 조금 더 넓혀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예.